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6년 1월 14일이고요.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바이오가 한 8% 비중 되었는데 이것도 이제 전량 매도하고 일부는 이제 손절이죠. 뭐 일부는 이제 차익 시현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미 뭐 미리 팔았으니까 당분간은 저는 이제 바이오보다는 이제 지주 섹터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주 섹터 비중을 이제 점차 높여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보시면은 "현금 비중 마련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공격수에는 이제 방산이나 현대차 관련된 로봇 비중들이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또 공격수 쪽에서 지주사 비중을 좀 서서히 높여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뭐 로직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왜 줄였는지, 그리고 왜 최근에 이제 바이오를 좀 줄였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그렇다고 이제 바이오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 다시 살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는 타이밍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이제 나오는 구글 쿼리 코드나 이런 것들은 다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뭐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고,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커뮤니티 게시글에 멤버십 회원용 커뮤니티 게시글을 따로 올려 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링크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떼 이상만 가입하시더라도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와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투자자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큐 그리드 오실레이터를 저는 이제 자주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변곡이 나타나게 될 시점쯤 되면 시장이 어렵거든요. 지금도 이제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특히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버텨줬기 때문에 코스피는 이렇게 오히려 내려오고 있는 구간에 우상향하고 있는 거고,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이거는 13 일까지의 데이터예요. 제가 이제 14일 데이터는 좀 더 늦게 나오니까 13일 데이터로 말씀드리는데 아마 더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이제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런 구간들, 변곡이 나오는 구간들에서는 '현금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그중에 이제 공격순을 뭘로 잡을 거냐.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저는 이제 변동성 모멘텀이라는 걸 선호하고 변동성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종목을 뽑는데, 변동성 모멘텀이라는 게 이제 표준 편차를 가지고 수익률 대비 표준 편차가 이제 적으면서 수익률이 강하냐, 이걸 이제 보는 건데, 제가 이제 최근에 연구해서 고민해서 보니까 우리가 표준 편차가 위로 가는 표준 편차가 있고 아래로 가는 표준 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가는 표준 편차만 반영을 하는 지표를 따로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소라티노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보게 되면은 RS로 보게 되면 반도체가 여전히 강세이고, 그러다 보니 반도체는 계속 포트폴리오의 기둥으로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이제 공격수들은 어떻게 잡아갈까라고 보면 이제 소라티노 지표이고 11선 이상에 해당하는 ETF들만 뽑아 놨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보면 가장 강한 것들은 이제 자동차가 강한 지가 꽤 됐죠. 자동차 겸 로봇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쪽 같이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오늘 들어서 뭐가 들어왔냐면 지주회사가 이제 타겟팅으로 세게 들어왔어요. 어제부터 지주회사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지주회사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가 오늘부터는 좀 이제 신고가가 나는 지주회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주회사를 본격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력도 여전히 있고, 원전 전력, 방산 여전히 이제 남아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자동차 같은 거 계속 들어오더라."라고 이제 지지난번 영상에 올렸고, "방산도 들어오더라."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제 "지주회사가 눈에 들어온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요런 이제 데이터들을 활용하게 되면 좀 더 이제 세상의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 주도 섹터에 대해서 찾아가는데 쪼끔 더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변동성 모멘텀도 11선 이상에서 보게 되면 지주사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주사가 여기서는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소라티노는 좀 더 빨리 들어왔고, 일반 변동성 지표까지 이제 들어올 정도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지주사가 중요한 구간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바이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11선 이상에서는 이탈했고 21선 이상에서는 타이거 바이오 정도만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보니까 주요 지지선들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에요. 코덱스 바이오나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들도 주요 지지선들을 좀 이탈하고 있어 가지고 좀 주의해야 되는 구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금리 인하 확률이 낮다 보니까 지금 뭐 동결이잖아요, 거의. 그다음번 연준이 한 72%, 그다음번 4월 달쯤 돼야 이제 동결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동결 확률도 낮고 10 년물 채권 금리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는 데다가 단기적으로도 일본의 2 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쪽에 그렇게 이제 세게 모멘텀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 이슈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크게 이제 뭐 인수합병 소식 부재가 되면서 시장이 그렇게 섹시하게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이 중요한 이벤트가 저는 이제 AACR이라고 생각하는데 AACR은 4월 달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모멘텀이 붙냐면 보통 한 3월 달부터 이제 AACR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고 그쪽으로 다 포커스가 쏠리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2월 달에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이 실적이 미리 나오는 회사들이 2월 달에 이제 실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총 전에 내부에서 회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상법상 회계 연결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6주 전, 뭐 별도 회계법인에서는 뭐 4주 전이라고 해 가지고 상법상 승인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에 이제 기업들이 어떤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손익구조 변동 공시를 해요. 그러니까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또는 세전이익 그다음 순이익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30% 이상 변동이 되면은 손익구조 변동 공시를 하다 보니까 4 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눈치를 채게 되는 게 이제 2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월 달에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좀 서서히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 발표 시즌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좀 조정받으면서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한화의 경우에는 갑작스런 이제 인적 분할을 발표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졌고 게다가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3 차 상법 개정안이 내주 상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지주사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데이터에서도 이 지주사만 따로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이제 뭐 볼 수가 없는 게 고배당 이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셀렉트 고배당 70 배당 가중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수급이 좀 비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고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종목별로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것들을 한번 보자.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이걸 다시 체크해서 위로 올려 가지고 여기 이제 상법 개정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LS 늘려서 보겠습니다. LS는 위치가 쪼끔 애매한 것 같고 SK는 수급이 좀 빠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SK는 또 신고가 갔으니까 SK 같은 경우는 좀 볼 만할 것 같아요. HD 현대도 수급 오실레이터가 좀 과열이니까 볼 수가 없고 CJ도. SK 스퀘어는 이 좀 괜찮은 위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요. 한화는 좀 과열인 것 같고 두산은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볼 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볼 만한 것들은 좀 먼저 챙겨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오늘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시장에 당일 상승하는 것들 중에서 거래대금이 가장 센 놈들이에요. 여기서 체크한 것들이 지금 지주 관련된 한화, 두산, SK스퀘어, SK.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특이하게 수급 빈집이 또 두산, SK스퀘어, SK가 수급이 좀 비어져 있죠. 나머지 섹터들에서 보면은 반도체가 여전히 있고 SK스퀘어도 사실 반도체죠. 두산도 반도체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로봇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변동성 모멘텀이나 또는 소라티노 지표로 이 하방 표준 편차만 리스크로 간주하고 이 표준 편차 대비해서 수익률이 높은 것들 리스트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 보면 지금 여기 거래 대금이 상위에 터지는 것과 겹치는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로봇 및 자동차, 우주 빙 방산 그리고 전력, 고배당 지주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는 포지셔닝을 해야 되고 바이오가 지금 없잖아요. 여기 지금 크게 바이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고는 바이오가 거래 대금에 많이 포지셔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외부 변수에서도 바이오가 지금 쪼금 불리한 어떤 매크로가 있죠. 일본의 이념물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거나 또는 패드워치의 금리 이나 모멘텀이 지금 좀 둔화된다거나 JP 모건 헬스 그 컨퍼런스가 이제 지나갔는데 큰 뭐 인수합병 소식이 없다거나
그리고 테크니컬로서도 뭔가 중요한 지지선들을 좀 이탈하고 있으니까 이게 빠르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AACR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보통 이제 이 기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기간보다 한 달 전부터 이제 한 3월 달 중순부터는 다시 헬스케어를 봐야 되고 2월 달, 3월 달 걸쳐서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바이오로 눈이 돌아가는 시기가 아마 한 3월 중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를 쉬고 지금 당장 이제 모멘텀이 있는 거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이제 KT와 SK 하이닉스는 뭐 예외 가능 판단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뭐 하이닉스의 ADR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 삼차기 상법 개정안 효과에 따라서 지주사들도 아마 연초에 한번 랠리가 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